인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최성남 관장님을 모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지역사회의 시설기관의 노력,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시립 장애인복지관의 최성남. 네, 인천 시민사회의 지평을 넓히고 복지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인사포럼에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인천 사회서비스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너무나도 절실한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 체험도는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고 특별한 영역에서 더욱더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발달 장애인 복지관이 고민하면서 가장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남들이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영역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실천화의 성과를 내가지고 일반화를 꾀하는 것, 이것이 장애인 복지관이 갖춰야 될 공공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최근에는 중증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복지관의 공공성의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적 돌봄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어릴 적부터 우리 복지관을 이용해왔던 10년 넘게 이용해온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겁니다. 도전적 행동이 극심한 아이를 거의 전적으로 돌보시다가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겐 큰 충격이었지만,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이 친구를 돌볼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인들은 거의 가족, 특히 그 엄마들이 전적으로 돌보시는데, 이 엄마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돌봄 능력이 취약해지면 느닷없이 이 발달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러한 사태를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사회적 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 장애인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사회적 관계에서나 만성적 과로에 계시구나, 매우 지친 상태에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어디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집중적인 돌봄이 더 필요하죠. 그렇지만 발달 장애인들처럼 생활 거의 전 영역에서의 돌봄이 필요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돌봄을 주로 누가 했냐? 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했고, 거기서 엄마들이 주로 했죠.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진행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이고 언제 나아질 것이나 희망 없이 끊임없이 지당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지은 이름인데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 있구나. 심리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 소진됐고요. 심리적 에너지 고갈됐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다 보면 지지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으로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이런 어려움을 해서 자살을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복지관 이용하시는 한 지금 20몇 살 된 자폐성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수학여행을 하게 됐는데 수학여행 혼자 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수학여행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10년 만에 미정원에 가서 파마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그때의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돌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숨 쉴 틈을 주고 잠깐이라도 주 돌봄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데 좀 몰입할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것. 우리 사회가 이게 이 중증의 발달 장애를 돌보면서 만성적으로 지쳐 있는 이분들에게 어머니 쉬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회적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이게 돌봄 여러 가지 이전과 같은 이제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서 가족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니까요. 우리 이제 장애인 복지관은 종합기관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 등 이렇게 학령기에는 주로 생활 기능을 높이는 이제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기에는 이제 직업 훈련이나 고용 지원, 평생 교육, 뭐 여가 문화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가운데 돌봄은 가장 전문성이 낮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도 돌봄이 바탕되지 않는 것들은 모래 위에 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 고용 지원이 됐든 뭐 여가 문화 활동이 됐든 평생 교육 활동이 됐든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고 타인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보내다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낮 활동이 직업이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 교육이라도 이름이 뭐고 여가문화 활동이라도 이런 활동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 돌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해서 지난 3년 동안 인천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위기탈출 긴급돌봄 24시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한 167명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돌봄 사각들을 해소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250여 명의 가족들에게 이제 자조모임 지원 등 가족 휴식 사업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근데 실제로 50%는 신청자가 탈락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공교롭게도 이 기간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저희들이 예측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하고 정확히 일치해가지고 그 동안에 그 공공돌봄이 축소가 되면서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50% 넘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거절할 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공적 돌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되는지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어머님들하고 얘기하고 그 중증의 발달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때의 경험을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서비스라도 그 돌봄이 바탕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른바 돌봄 사각지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는가 했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조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다자녀인 가족들 이런 경우의 분들은 거의 아슬아슬하게 버티다가
실제로 뭐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실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었다든지 하는 사회적 위험이 닥치게 되면 더 극단적인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되게 심각한 경우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최중증입니다. 왜냐면 집단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신변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특수 학교든 장애인 복지관이든 활동 지원사든 뭐 주간보호센터에서 거절당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이제 이 공적 돌봄이 또 끊기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우울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가 그 저 뭐야 상복을 입고 발달 장애 자기 혼자서 발달 장애 키우는 아버님이 상복을 입고 저희한테 맡기러 왔을 때 그 아버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복지 정보에 취약해서 처음 들었던 것도 복지 사각 이 돌봄 사각지대 만들고요. 돈이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치과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발달장애 애들이 제대로 무서워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못 가가지고 이가 다 썩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돌봄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마인드로 제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저 뭐야 그래서 이 엄마들이 늘 운을 기다려요.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사회복지사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활동지원사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어떠한 복지 이런 돌봄의 안정성이 없이 운에 기대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들 너무 문제고요. 지금 이제 돌봄을 주관하는 성인 발달 주건 보호 시설이 있는데 대기자들이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얼마 전에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인천의 경우에 이런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률이 30%도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탈시설하지만 심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디 시설 보낼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사회적 돌봄은 또 요분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돌봄이 얼마나 커다란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약속이 있었는데 가족들을 보면 일단 한부모 보통의 그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은 자기 자녀가 있으면 아버님이 생업에 전담하고 엄마가 자녀를 전담해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부모 가족은 사회적 돌봄이 없으면 생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을 끊었다는 엄마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나도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심리 상담에 등록했다라는 엄마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큰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쌍둥이 그 자폐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그 돌봄 이거 이용하기 전에는 맨날 죽자 그랬는데 내가 이거 이용하고 나면서 지금은 이제 그 틈이 날 때 그 식물을 키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손자 아이들이 20살 때까지 좀 더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러한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그야말로 낮 동안의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에너지를 충전해서 저녁에 다 같이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그 저녁에 있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웃음과 말이 늘었다. 애들이 복지관을 너무 좋아해서 복지관 안 보낸다고 얘기하면 그때 말 듣는다.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규칙도 배우고 관심도 넓어지고 3년 동안 짜파게티만 먹던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 돌봄이 이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좋아한다는 걸 애들이 정확하게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천에서의 그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긴급 위기 상황 유연한 돌봄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올 초에 보니까 인천에서 전국의 첫 24시간 발달장애인 돌봄 시작했더라고요. 인천이 60만이고 인천이 300만이니까 이런 기관들이 우리 인천에서 5개쯤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활동지원사 선생님 와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어머님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활동지원사 분들이 어머니 그 가족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고 중요한데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활동지원사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도전 행동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인권 침해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힘드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활동지원사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사 양성과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지어지는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일들은 결국은 그 어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공무원 선생님들이 같이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